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피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대한스트레스학회 회장님이시라고 하셔서 네, 제가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 우리 인간은 사실은 동물의 종류에 보면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게 아니라 토끼, 사슴 요 정도 해당되는 그런 동물 종류에 속할 거예요. 초식동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맹수로부터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위한 거면은 심장이 혈압이 막 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요. 맥박이 빨라지고요. 숨이 가빠지고요. 그 다음 온몸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네. 긴장성 두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기관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죠. 호흡과 맥박이 빨라져서 가슴이 아픈 것도 있지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져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요. 미국에 지진이 났어요. 응급실에 그날 급성 심장사로 온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한 4명 오면 이 지진 난 날은 20명이 넘게 됐어요. 지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막 싸우다가 갑자기 심장 꽉 하잖아요. 그게 다 정말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병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 달 내나 석 달 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3-4배가 높아요. 사실 각각의 질환들을 들어는 봤었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은 잘 몰랐었거든요.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통은 교수님 그 스트레스 말고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요? 두통의 원인 중에 긴장성 두통, 편두통 외에는 이제 뭐 뇌질환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네. 그 긴장성 두통은 그 스트레스성 원인이 가장 많죠. 그럼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게 긴장성 두통인지 편두통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긴장성 두통은 예를 들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띠가 두른 듯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근육 좀 풀어보세요. 어떻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근막을 마사지 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 안 풀리면 약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두통이 없어질랑 말랑 하면 끊어요. 그럼 다 예, 완전히 약을 먹어서 해결하기 전 안 하면 더 자주 오랫동안 아파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네. 두통약을 먹을 때는 완전히 두통이 해결될 때까지 먹어야 돼요. 2-3일 동안. 예. 그리고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근막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한데 힘을 줬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에 힘을 주고 온몸 인상을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보세요. 쫙 풀리는 느낌이 들죠. 네. 네. 부위부위별로 그렇게 힘을 줬다가 푸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뭐 반신욕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뭐 잠을 좀 잘 잔다든지 이러면 좀 더 풀릴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완을 하는 건데 뭐 불 끄고 음악 듣기도 좋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뭐 항상 이렇게 의자 앞에 앉아 이렇게 있지 말고 의자를 뒤로 가서 편안하게 앉는 것만 하나로도 이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운동 중에서도 그런 것이 조금 더 강조된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선도, 뭐 단전 이런 호흡을 동반한 그런 운동법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기질상 그게 더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격렬하게 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저는 그 머리보다는 배가 자주 아프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변비는 장이 안 움직여서 물을 너무 빼가지고 변비가 생기는 거고요. 장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져서 설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치 방법이 다른 거죠. 이게 장이 빨리 움직이게 하는 유발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맥주 많이 마신 날, 그 다음에 커피 많이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찬우유 마시는 거.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장의 움직임을 천천히 해주는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변비는 제일 중요한 건 시그널을 놓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거는 직장에 이렇게 S결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꽉 차야지 어떤 정도 양이 돼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딱딱한 변비는 변의 양을 많이
만들고 물을 좀 더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자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병이 나쁜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발전하지 않나요? 네. 선생님? 아픈 게 또 문제지만 자꾸만 재발하니까 이걸 안 고치고 있다가 내가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게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병으로 발전하거나 암으로 발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정진 교수님 모시고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네, 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 지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유진쌤? 너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먹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한 하루 되세요.